세상에서 가장 긴 장례식. 1983년 7월 여름이었습니다. 부산 서면의 작은 장례식장. 검은 리본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교통사고였습니다. 광안대교 공사 현장 근처에서 트럭이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수진, 13살, 영도초등학교를 이제 막 졸업한 아이였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고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왔다 갔습니다. 어머, 불쌍해라. 저 어린애를 어쩌나.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엄마가 아침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아빠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수진아, 중학교 가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모들. 뒷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를 누가 데려갈 거야? 큰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집은 애들이 셋이나 있어서요. 작은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요. 이모도 사양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도 날 원하지 않는구나.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얼굴에 근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형수님. 영정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이종철 아니가? 큰아버지가 반가워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큰형님. 이종철, 아버지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저는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명절 때 잠깐씩. 멀리서 왔구만. 형님 소식 듣고 달려왔습니다. 이종철이 친척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저를 봤습니다. 수진이구나. 다가와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컸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삼촌이야. 기억나니? 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녁 때였습니다. 친척들이 다시 뒷방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종철도 함께였습니다. 수진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큰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보육원에 보낼 수밖에요. 그건 너무하지 않나? 그럼 큰형님이 데려가시겠습니까? 말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또 듣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그곳에 가게 되는 건가?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이종철의 목소리였습니다. 뭐라고? 수진이를 제가 키우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네 집에 애가 없지 않나? 없습니다. 그래서 수진이를 양녀로 드리겠습니다. 양녀? 네.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요. 법적으로 제 딸로 만들겠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종철이 자네가 그렇게까지? 형님의 피부치 아닙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큰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가족이 가족을 돌보는 건 당연합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났습니다. 이종철이 저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삼촌이랑 같이 살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삼촌 집에? 그래. 삼촌이 널 키워줄게. 딸처럼.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저를 원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촌. 착하구나. 이제부터 삼촌을 아빠라고 불러도 돼. 이종철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구청에 갔습니다. 양녀 입양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친권자가 사망했으니 절차가 간단합니다. 공무원이 설명했습니다.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이종철이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저도 이름을 썼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법적으로 부녀관계입니다. 서류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수진, 호적에 이종철의 딸로 올라갔습니다. 부산 금정구로 향했습니다. 이종철의 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차는 고급스러웠습니다. 검은색 그랜저였습니다. 삼촌, 무슨 일 하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건설회사 운영에. 꽤 크지.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동네였습니다. 큰 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3층짜리 양옥집이었습니다. 대문에 이종철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었습니다. 거실이 우리 집 전체만 했습니다.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화장을 짙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응. 이 애가 수진이야. 여자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래.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이쪽으로 와. 이종철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을 지나 3층으로 작은 문을 열었습니다. 다락방이었습니다. 천장이 낮았습니다. 작은 침대와 책상만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짐 풀고 내려와. 저녁 먹어야지. 이종철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부모님 영정 사진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 잘할게요. 삼촌한테 잘 보일게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살아야지. 삼촌은 좋은 분이야. 날 키워주신다고 하셨잖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집이 어떤 곳인지, 이 은혜가 어떤 대가를 요구할지. 저녁 식탁에 내려갔습니다.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생선구이, 나물들. 많이 먹어. 이종철이 밥을 떠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촌 부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정희야, 수진이한테도 관심 좀 가져줘. 이종철이 말했습니다.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 좀 도와줄래? 삼촌 부인이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삼촌 부인이 옆에 섰습니다. 잘 들어, 수진아.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네. 여기가 내 집이 된 건 우리 덕분이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잊으면 안 돼. 알겠지? 네. 잘하면 계속 있을 수 있어. 못하면. 말끝을 흐렸습니다.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다락방에서 잠들려는데 계단을 올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종철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직 안 잤니? 네, 삼촌. 잘 지내고 있어? 네.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외롭지? 괜찮아요. 삼촌이 옆에 있어줄게. 손이 제 어깨에 올려졌습니다. 삼촌, 괜찮아. 무섭지 않아. 그날 밤의 기억은 희미합니다. 아니, 희미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다만 기억나는 건 이종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삼촌이 널 키워주잖아. 우리 비밀이야. 알겠지?
저는 13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은혜라는 이름의 감옥. 1983년 9월이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새 교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 비쳤습니다. 2달 만에 많이 변했습니다. 수진아, 학교 가기 전에 설거지 끝내. 삼촌 부인 박정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벽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네.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어젯밤 설거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9월인데도 새벽 물은 차가웠습니다. 빨래도 돌려놨지? 네, 어제 저녁에 했어요. 마당 쓸었어? 그것도 했어요. 박정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애 같으니. 죄송합니다. 우리가 없었으면 넌 보육원이야. 알아? 네, 알아요.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박정희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우유를 꺼내 마셨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아침도 못 먹고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늦겠다. 어서 가. 네.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까지는 버스로 30분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빵 하나를 꺼내 먹었습니다. 어제 급식 먹다 남은 것을 몰래 싸왔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아. 짝꿍 미영이가 반겼습니다. 응. 어제 수학 숙제했어? 아, 그거. 깜빡했습니다. 집안일하느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또 안 했구나. 왜 그래 요즘? 미안, 바빠서. 집에서 뭐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급식실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친구들이 떠들며 웃었습니다. 저는 혼자 조용히 먹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방과 후에 문방구 갈래? 미안, 나 바로 집에 가야 해. 맨날 그러네. 집에서 뭐 하는데? 그냥 할 일이 많아. 방과 후였습니다. 친구들은 놀이터로 갔습니다.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늦었네. 박정희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래 널어. 마당에 있어. 네. 교복도 안 갈아입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빨랫감이 산더미였습니다. 하나씩 널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기울어 갔습니다. 빨래를 다 널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녁 준비 도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감자를 깎고 파를 썰었습니다. 손에 칼자국이 생겼습니다. 피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이종철이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현관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정희가 나가서 맞이했습니다. 수진이는 공부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 중이었습니다. 수진아, 아빠 왔다. 이종철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네, 3. 아빠. 아직도 어색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게. 학교 잘 다녀왔어? 네.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알지? 네. 아빠가 널 공부시켜주는 거야.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겨우 숙제를 시작했습니다. 다락방 책상에 앉았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집중이 안 됐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움직였습니다.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잠깐만 쉬자. 눈을 감았습니다. 발걸음 소리에 깼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무겁고 느린 발걸음이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종철이었습니다. 아직 안 잤구나. 숙제하고 있었어요. 그래, 열심히 하네.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아빠, 응? 피곤해요. 자고 싶어요. 그래, 아빠가 재워줄게.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수진아.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빠가 널 키워주잖아. 네. 은혜를 갚아야지. 손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게 은혜 갚는 거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른 곳을 생각했습니다. 바다를 생각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를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착하지. 우리 딸. 이종철이 일어섰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네. 말하면 널 다시 보육원 보낼 거야. 안 말할게요. 착한 딸이네. 문이 닫혔습니다. 발걸음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984년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집안일, 학교, 다시 집안일, 그리고 밤이 오면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정희가 부엌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봐. 네. 부엌으로 갔습니다. 박정희가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제가 설거지하다가 뺨을 맞았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당연한 줄 아니? 아니에요. 우리가 없었으면 넌 거지야. 거지. 죄송합니다. 닦아? 당장? 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학교에서도 변했습니다. 친구들이 멀어졌습니다. 수진아, 요즘 왜 그래?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뭐가? 맨날 우울해 보여. 그냥 피곤해. 집에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더 이상 묻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적도 떨어졌습니다. 중간고사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전과목 낙제였습니다. 집에 가져가기 무서웠습니다. 이게 뭐야? 박정희가 성적표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부도 못하면서 밥은 축 내고 열심히 할게요. 당장 방에 들어가.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녁도 못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책상 서랍에 숨겨둔 과자를 꺼냈습니다. 급식 먹다 남은 것이었습니다. 조금씩 먹었습니다.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1985년 7월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바다에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방학 동안 집안일 더 해야지.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장보기.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망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방에 옷 몇 벌을 챙겼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용돈을 꺼냈습니다. 5,000원이 전부였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모두 자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돌렸습니다. 어디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이종철이 서 있었습니다. 도망가려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종철이 다가왔습니다.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배은망덕한 년. 팔을 잡혔습니다. 다락방으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아파요.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마. 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가출 청소년으로. 삼촌. 그럼 넌 진짜 보육원 가는 거야. 문이 밖에서 잠겼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어제와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감옥 같은 하루였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의 감옥.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 영정을 받습니다. 엄마, 아빠. 작게 불렀습니다. 저 어떡하면 좋아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더 조심했습니다. 도망칠 생각은 접었습니다. 그냥 견디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중학교만 졸업하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2학년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집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하루를 살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소녀가 어떤 삶을 사는지, 학교에서는 조용한 학생, 집에서는 하녀, 밤에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거울 속에 또 다른 나. 1986년 3월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부산 금정여자고등학교. 집에서 버스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새 교복을 입었습니다. 회색 치마에 흰 블라우스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16살. 하지만 눈빛은 늙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됐다고 공부나 열심히 해.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네. 집안일은 똑같이 해야 해. 알았지? 네. 학교는 달랐습니다. 중학교보다 컸습니다.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1학년 7반에 배정되었습니다.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낯선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안녕? 나는 김현주야. 옆자리 학생이 말을 걸었습니다. 이수진이에요. 반가워. 어느 중학교 나왔어? 영도중학교요. 아, 나는 동래중 나왔어. 현주는 밝았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적당히 대답했습니다. 친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집에 가면 끝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미란입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박수 쳤습니다. 한 명씩 자기소개 해볼까요? 한 명씩 일어나 말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이수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짧게 말하고 앉았습니다. 정미란이 저를 봤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뭔가 묻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학교 생활은 무난했습니다. 친구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었습니다. 방과 후에는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수진아, 같이 도서관 갈래? 현주가 물었습니다. 미안, 집에 일찍 가야 해. 맨날 그러네. 집에서 뭐해? 그냥 바빠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반팔 체육복을 입었습니다. 팔에 멍이 드러났습니다. 며칠 전 박정희한테 맞은 자국이었습니다. 수진아, 팔이 왜 그래? 현주가 물었습니다. 부딪혀서 그래. 많이 아프겠다. 괜찮아. 체육 선생님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불렸습니다. 수진아,
잠깐 와볼래? 정미란이 부르셨습니다. 네, 선생님. 교무실로 갔습니다. 정미란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아. 네. 요즘 어때? 학교 생활 괜찮아? 네, 괜찮아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미란이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수진아, 선생님이 물어봐도 될까? 네. 집에서 혹시 힘든 일 없니? 심장이 뛰었습니다. 없어요. 팔에 멍은 부딪혀서 그래요. 정말? 정미란의 눈빛이 깊었습니다.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알았지? 네, 선생님. 가봐도 돼.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선생님이 눈치챈 걸까? 아니야, 괜찮아. 증거가 없잖아. 1987년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담임은 여전히 정미란이었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해요, 여러분. 반은 그대로였습니다. 현주도 같은 반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옆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였습니다. 괜찮아?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학생이 나왔습니다. 3학년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로 그 학생을 봤습니다. 팔에 멍이 있었습니다. 제 팔과 똑같은 위치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학생도 제 팔을 봤습니다. 멍을. 순간 무언가 통했습니다. 너도? 그 학생이 작게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이 뭐야? 이수진이요. 2학년이에요. 나는 최은경. 3학년. 은경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뭐가요? 집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도? 응. 3년째. 둘은 말없이 서로를 봤습니다. 같은 고통이 보였습니다. 점심 같이 먹을래? 네. 옥상으로 갔습니다. 학생들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너는 어떻게? 은경이 물었습니다. 양녀로 들어갔어요. 삼촌 집에. 나도 양녀야. 아저씨 집에. 진짜요? 응.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3년 전에 들어갔어. 은경이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좋은 줄 알았어. 공부도 시켜준다고. 저도요. 근데 말끝을 흐렸습니다. 밤에? 응. 그리고 집안일도 다 시키고. 저도요. 부인도 때리고. 똑같아요. 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같은 상처였습니다.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어. 나도 도망치고 싶은데. 저도요. 근데 갈 데가 없잖아. 네. 그냥 견디는 수밖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봄바람이었습니다. 수진아. 네. 우리 친구 하자. 네. 혼자가 아니야. 우리. 네, 언니. 그날부터 은경을 자주 만났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옥상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힘들었던 일들을. 어제 또 맞았어. 은경이 말했습니다. 왜요? 설거지를 늦게 했다고. 저도 어제 굶었어요. 왜? 성적이 떨어졌다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질까? 언젠가는. 언제? 모르겠어. 하지만 견디자. 응. 1988년이 되었습니다. 은경은 3학년 2학기였습니다. 저는 3학년 1학기였습니다. 어느 날 은경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대학 가면 자취할 거야. 진짜요? 응. 그리고 그 집 안 갈 거야. 잘 됐다. 너도 내년에 대학 가면 나와. 그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우리 함께. 희망이 보였습니다. 조금이지만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미란이 저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상담실로 와볼래? 네, 선생님. 상담실로 갔습니다. 둘만 있었습니다. 수진아, 선생님이 계속 봐왔어. 네. 너 힘들지?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나왔습니다. 선생님, 말해봐. 무슨 일이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냥 안 돼요. 정미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선생님은 널 도와주고 싶어? 선생님이 도와줄 수 없어요. 왜? 법적으로. 전 그 집 딸이에요. 양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말해봐. 안 돼요. 말하면 더 위험해요. 정미란이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선생님이 계속 지켜볼게. 네. 힘들면 언제든 와. 알았지? 네, 선생님.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은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뭐래? 도와주고 싶대요. 정말? 근데 말 못했어. 나도 그래. 무서워서. 둘은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언젠가는 저 하늘처럼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은경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 수진아. 언니도. 응, 우리.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이종철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봐. 네. 거실로 갔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이 애가 누구게? 최민지야.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살 거야. 심장이 멎었습니다. 양녀로? 응. 수진이 동생이 생긴 거지. 민지를 봤습니다. 어린 얼굴에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안녕. 민지가 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긴 거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뭔가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겨울밤의 탈출. 1988년 10월이었습니다. 은경이 급하게 저를 찾았습니다. 옥상에서 만났습니다. 수진아, 결심했어. 뭐려? 나갈 거야. 이번 달 안에. 진짜요? 응. 더는 못 참겠어. 은경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일단 나가.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혼자? 너도 같이 가자. 저는 민지 생각이 났습니다. 12살짜리 아이. 이제 막 그 집에 들어온. 언니, 우리 집에 새로운 양녀가 왔어요. 뭐? 12살이에요. 은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더 빨리 해야 해. 어떻게? 정밀한 선생님한테 도움 청하자. 선생님이 도와주실까요? 해봐야지.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 다음 날이었습니다. 정미란을 찾아갔습니다. 은경과 함께였습니다. 선생님, 상담하고 싶어요. 그래, 들어와. 상담실 문을 닫았습니다. 셋만 남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미란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은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양녀 입양, 집안일, 학대, 그리고 밤의 일들까지. 정미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얼마나 오래됐니? 저는 5년이요. 저는 3년이요.
정미란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런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미안함이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무서웠어요. 법적으로 딸이잖아요.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정미란이 두 학생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선생님이 몰랐어. 셋이 울었습니다. 한참 후였습니다. 정미란이 말했습니다. 일단 증거가 필요해. 증거요? 응. 법정에서 싸우려면. 어떤 증거요? 일기 써왔니? 네, 있어요. 좋아. 그거 가져와. 그리고 정미란이 가방을 뒤졌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녹음해. 집에서요? 응. 위험하긴 한데. 할게요. 은경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제가 말했습니다. 신중하게 해. 들키면 안 돼. 네. 그리고 탈출 계획을 세워야 해. 정미란이 공책을 꺼냈습니다.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증거 수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날짜, 시간, 일어난 일. 구체적으로, 감정도 함께. 녹음은 더 어려웠습니다. 녹음기를 옷 속에 숨겼습니다. 이종철이 방에 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아. 네.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네. 침대에 앉았습니다. 아빠. 응? 전 자고 싶어요. 아빠도 피곤해. 그래도 우리 은혜 갚아야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30분 후 이종철이 나갔습니다. 녹음을 멈췄습니다. 재생해봤습니다. 명확했습니다. 은혜 갚아야지. 내가 널 키워주잖아. 증거였습니다. 은경도 녹음했습니다. 일기도 써왔습니다. 11월 말이었습니다. 정미란을 만났습니다. 증거 모았니? 네. 일기장과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정미란이 녹음을 들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일기를 읽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충분해. 이제 나갈 수 있어. 정말요? 응. 12월 첫째 주에 하자. 어떻게요? 학교에서 바로 경찰서로 가는 거야. 집에는요? 선생님이 연락할게. 안전하게. 민지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지, 새로 들어온 양녀요. 그 아이도 데려 나와야지. 어떻게요? 방법을 찾아보자. 12월이 되었습니다. D-데이는 12월 3일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수업 후였습니다.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지를 불렀습니다. 민지야. 응, 언니. 내일 언니 따라올래? 어디? 좋은 곳. 어디? 묻지 마. 그냥 따라와.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안 좋은 일 안 시킬 거 알지? 응. 12월 3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민지와 함께 나섰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은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응. 무서워? 떨려. 나도. 근데 해야지. 수업이 끝났습니다. 정미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가져왔습니다. 다 4명이 탔습니다. 정미란, 은경, 저 민지. 어디 가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경찰서. 왜요? 선생님이 나쁜 사람들 신고하려고. 누구요? 우리 집 아저씨.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너도 힘들었지? 민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괜찮아. 이제 안전해.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12월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들어가자. 정미란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성폭력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조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이 학생들입니다. 3명을 가리켰습니다. 셋 다요? 네. 가해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이종철. 진술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명씩 들어갔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말해주세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1983년 7월부터 5년간의 일들을,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일기장, 녹음 파일. 경찰관이 들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양녀인데도요? 양녀든 친딸이든 상관없습니다. 범죄는 범죄입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3명의 진술이 끝났습니다. 모두 일치했습니다. 일단 보호시설로 가셔야 합니다. 집에는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가해자는 체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이종철이 체포되었습니다. 회사에서였습니다. 이종철 씨? 네. 성폭력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종철이 끌려갔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건설회사 사장 체포, 양녀 성폭행 혐의,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저희는 보호시설에 있었습니다.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편하게 잤습니다. 악몽 없이, 두려움 없이. 은경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해냈어, 수진아. 응, 언니. 이제 시작이야. 재판? 응. 이겨야 해. 이길 수 있을까? 이길 거야. 우리가 진실이잖아.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밤이었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범죄였습니다. 1989년 1월이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1월 15일.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료 변론을 맡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었어요. 김은주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증거를 검토했어요. 어때요? 충분합니다. 이길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에요. 다행이다. 하지만 쉽진 않을 거예요. 왜요? 피고인이 돈이 많아요. 좋은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그럼요. 법정에서 공격할 거예요. 각오하세요. 알겠습니다.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증인 신문 연습, 반대 신문 대비 매일 연습했습니다. 은경도 민지도 함께였습니다. 이종철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김은주가 물었습니다. 뭐래요? 무고라고 해요. 거짓말이라고요? 네. 양녀들이 자신을 모함한다고. 말도 안 돼요. 법정에서 증명해야 해요. 며칠 후였습니다. 이종철의 변호사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억울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말했습니다. 20년간 건설업에 헌신한 분입니다. 양녀들을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 은경이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이기면 돼. 응.
1월 15일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김은주, 정미란과 함께였습니다. 법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왔습니다. 저기 피해자들이다.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얼굴을 숙였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이 가득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철이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이종철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1983년부터 1988년까지 양녀 3명을 성폭행했습니다. 보호자라는 지위를 악용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죄입니다. 이종철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결백합니다. 양녀들을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순수한 애정을 오해받았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1983년 7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는요? 피고인이 저를 양녀로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좋은 줄 알았습니다. 언제부터 달라졌습니까? 첫날 밤부터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이 제 방에 왔습니다. 그리고 말이 막혔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성폭행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되었습니까? 네. 5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법정에 이종철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은혜 갚아야지. 내가 널 키워주잖아. 우리 비밀이야.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종철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원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이 아닙니다. 5년간 참았다가 갑자기 신고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서웠습니다. 무엇이 무서웠습니까? 보육원에 갈까봐요. 피고인이 협박했습니까? 네. 증거가 있습니까? 녹음에 나옵니다. 변호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경도 증언했습니다. 민지도 증언했습니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정미란도 증인으로 섰습니다. 학생들의 상태를 봤습니다. 무기력, 우울증, 명백한 학대의 흔적이었습니다. 재판은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은주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인은 보호자라는 지위를 악용했습니다. 가난한 고아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김은주가 피해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원했습니다. 사랑을 원했습니다. 피고인이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혜는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양육은 은혜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법적 가족관계도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엄정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김은주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정미란이 막아섰습니다. 학생들은 지쳤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차에 탔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했어, 수진아. 은경이 말했습니다. 언니도 우리 이긴 거 맞죠? 민지가 물었습니다. 그럴 거야. 김은주가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989년 1월 22일이었습니다. 판결일이었습니다. 다시 법정에 모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피고인 이종철. 판사가 이종철을 봤습니다. 피고인은 5년간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 지위를 악용하여 양녀 3명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행입니다. 증거가 명백합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합니다. 녹음 파일이 범행을 입증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숨을 죽였습니다.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유죄였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은경이 저를 안았습니다. 해냈어, 수진아. 민지도 울고 있었습니다. 정미란도 김은주도 모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종철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은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의 폭력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은 것이 승리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보호시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5년간의 시간, 고통의 시간.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작게 불렀습니다. 제가 해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989년 봄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은경도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민지는 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새로운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셋은 가끔 만났습니다. 언니들, 저 행복해요. 민지가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언니들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용감했어.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상담 공부도 했습니다. 아동보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1993년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동보호센터에 취직했습니다.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이수진입니다.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수진 씨 이력을 봤어요. 네. 힘든 시간을 겪으셨네요. 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그 경험이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학대받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언니,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아요. 한 소녀가 울었습니다. 나는 널 믿어.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언니도 같은 일을 겪었어. 언니도요? 응. 그리고 이겨냈어. 너도 할 수 있어. 소녀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5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68세입니다. 아직도 상담사로 일합니다. 은경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아동 인권 변호사입니다. 민지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셋은 여전히 연락합니다. 언니, 오늘 또 아이 하나 구했어요. 민지가 전화했습니다. 잘했어. 언니들이 저를 구해준 것처럼요. 우리 모두 잘하고 있어.
오늘도 상담실에 앉아 있습니다. 한 소녀가 들어옵니다. 겁먹은 얼굴입니다. 42년 전 제 모습 같습니다. 안녕. 이름이 뭐야? 지은이요. 지은아, 앉아. 소녀가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구나.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해줄 수 있어? 눈물이 흐릅니다. 아무도 날 믿지 않아요. 나는 믿을게. 손을 내밉니다. 언니도 같은 일을 겪었어. 정말요? 응. 그리고 이겨냈어. 저도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혼자가 아니야. 창밖을 봅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42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은혜라는 이름의 폭력을 참지 않습니다. 은혜는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양육은 은혜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